화로 동선, 여름의 화로, 겨울의 부채처럼 철이 지나면 쓸모가 없는 물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1997년 개업한 고깃집 이름이 바로 화로 동선이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떨어진 이듬해 낙선한 동료들과 함께 화로 동선이란 식당을 열었는데요. 화로가 여름엔 필요가 없지만 겨울에 필요한 물건이 되듯이 다시 쓰일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런 간판을 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손님도 다시 쓰임이 있기를 기다려온 분입니다. MB의 최측근 실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정권 초에 권력 밖으로 밀려났고요. 구속 수감과 무죄 확정, 20대 총선 낙선 등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거쳐왔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정치 평론가로 지금 맹활약 중이시고요. 최근 식당을 개업한 초보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정두환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제 정치인보다는 정치 평론가라는 직함이 더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방송을 어떤 계기에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까? 낙선하고 주변에서 방송하는 게 좋겠다고들 권유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무턱대고 방송사 회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나 방송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예. 그 간판 프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근데 그거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송에선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몇 군데 방송을 하시고 계시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고정으로 나가는 게 한 8군데 됩니다. 8군데요? 네. 일주일 내내 방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주말에 빼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먹고 살만합니다. 8군데 나가시면 뭐 출연비도 꽤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비보다 뭐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에 방송에 나오셔서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시면은 기사 제목으로 뽑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발언에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스스로 방송에 대해서 좀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제가 방송하면서도 불안해요. 이렇게 보면은.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맥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네, 정직하고 뭐 솔직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표정과 어투를 보면요, 네. 약간 좀 뭐 심드렁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뭐 시니컬하다고나 할까. 예.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이 직설과 독설을 넘나들어요. 예. 근데 원래 뭐 캐릭터가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뭐 이 정치 평론을 위해서 예. 본인이 개발하신 그런 캐릭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그냥 사는데 평소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 가면은 다시 이렇게 고쳐 먹고 표정을 예. 고쳐 먹고 말투를 바꾸고 그러지 않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렇게 생겨 먹은 모양이죠, 제가. 그 요즘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하고 예. 이른바 이 정정 콤비 이루시고 계시던데요. 네. 두 분이 이 언뜻 보면은 네. 잘 안 맞고 부딪히실 것 같은데 은근히 케미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공사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영이 달라도 얼마든지 우정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나를 굉장히 싫어했고. 근데 이제 만나서 방송하다 보니까 정이 들고 예. 또 우정이 싹트고 그러니까 서로 챙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또 가까워지니까 또 문제예요. 공격도 못하고. 그래서 일부러 공격하고 그러죠. 네. 그 유시민 예, 대권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여권의 다음 대선 구도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 대 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예. 말 예측도 하셨는데 예. 벌써부터 이 대권 구도를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큰 변수가 없느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희한하게도 또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몇 사람 안 남은 셈인데 거기에 김부겸 장관도 들어가죠. 근데 김부겸 장관은 워낙 친문, 요새 문파 힘이 센데 문파에서는 별로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낙연 총리, 유시민 장관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역대로 보면 예. 이낙연 총리가 들으시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예, 예. 총리가 이 대선 주자로 제대로 성공한 예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스스로 커야 되는데 예. 총리란 자리는 이제 누가 만들어준 자리잖아요. 시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이제 스스로 이제 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 오래 있는 게 좋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어요. 나름대로 총리하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겠죠. 그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을 놓고 논란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법농단 세력의 저항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김경수 지사 구속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됐죠. 지사하다가 갑자기 법정 구속당해서 영화의 몸으로 되면 사실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지만 황당하거든요.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참 안 됐고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를 어떻게 12일 걸겠어요. 그럼 그 12일 걸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그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 대신에 어쨌든 유죄라 하더라도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것은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제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당 이 전당대회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요. 네.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 날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죠.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는 전대 연기하지 않으면 예.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예. 소위 말해서 흥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날짜 때문에 저렇게 돼버렸는데 저거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사를 치르자 말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게 안 되면 그래서 정말 나머지 주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 혼자서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인 분당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태를 빨리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저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전 총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니 나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 끌어안고 가면서 승리를 해야지 진짜 승리지 혼자 남아서 승리하면 그건 무슨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그러면 아마 저 사람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 황 총리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황교안 전 총리 혼자 남으신 건 아니고요. 예. 김진태 의원도 계세요. 그 좀 존재감이 없죠.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들으셨겠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배신자라면서 마치 디스하는 듯한 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박 전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유영아 변호사가 그 입장을 전한 건데요. 이게 전당대회 이 대표 경선의 변수가 될 거로 보십니까? 변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세를 좌지우지할 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작지 않은 변수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는 일반 국민이나 당원들이 생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은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조금씩 흔들리죠. 그래서 제가 성급한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날짜가 조정이 되든 다른 주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합류를 해서 전당대회를 치를 때 황교안 총리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오세훈하고 홍준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같이 황교안 총리 그 중에 한 사람이 맞붙으면은 단일화한 팀이 이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국적으로 그 관심도 끌게 되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결국은 황교안 총리한테는 안 좋은 변수가 되겠네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렇다 그래서 혼자서 나가서 뭐 물론 김진태 뭐 있다 그러지만 그 되면은 아까 말했지만 심리적인 분당 상태에서 혼자서 총리란다 대표해가지고 결국 정치적으로 얻을 게 거의 없고 결국 도로 친박당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좀 네. 더 하더라도 네. 선거운동을 더 하더라도 예.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 단일화를 이겨내야만 예.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대선 주자로 예. 발돋움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시험대에 오른 건데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 대권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전 총리하고는 경기고 1년 선후배 사이시라면서요? 예, 제가 하나 선배인 셈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항상 모범생이고 예. 반장만 하고 뭐 하여간 그때 학도단 있었는데 그 단장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군요. 예. 황 전 총리가 공무원 출신, 이거 정치 초보다 보니까 예. 예전 고건 반기문 그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2의 반기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거를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정치력은 아직도 이제 그 검증을 못 받은 거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는 명분이 없는 것은 탄핵 대통령 밑에서 탄핵 총리를 지냈는데 그게 정치 지도자로서 나오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 과연 맞는 거냐라는 면에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예. 근데 하여간 자유한국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총리가 떴는데 과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금방 식더라고요. 그래서 황 전 총리도 금방 식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했었죠. 근데 지금 두고 봐야 되겠죠. 조금 거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 한국당 의원 몇 명이 얼마 전에 열었던 이 5.18 공청회 예. 지금 이게 큰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뭐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다. 5.18 유공자는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언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치명적인 지금 좀 큰 돌발 사태가 생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국회에 있구나. 이런 게 신기해요. 정말 방송에 라면 욕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저건 자유한국당에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당까지도 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한국당은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가지고 무슨 총선을 치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들이 다 떠나가죠. 저렇게 되면은. 예. 최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도 좀 독설을 하셨더라고요. 오기를 부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아간다. 이게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완고한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성역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반대를 허용해야 되고 비판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 정권에서도 다 그런 성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라는 성역이 있었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저기 형님이라는 성역이 있었어요. 전 의원.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정부에는 사람이 성역이 아니라 정책이 성역이에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런 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고 미세먼지 뭐 확대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방향을 틀어야지 제대로 이제 경제가 자리를 잡을 텐데 그걸 계속 그냥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그걸 여권에서 아무도 반대를 못하게 또 그거를 허용을 안 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위주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닮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여권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셨는데 한국당을 한번 볼게요.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수가 다시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만큼 네. 정말 한국당이 이 개혁의 길로 들어서고 있느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라고 쭉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더군다나 5.18 가지고 저런 돌발 사태가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민주당도 예. 잘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촛불 시위, 촛불 혁명 때문에 정권을 그냥 반사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여권의 악재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올라가는 거지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저래가지고 만약에 집권한다. 그런들 무슨 또 국정 운영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당은 야당도 잘하고 여당도 잘해야 돼요. 야당이 세야지 여당도 세지고 정부도 세지고 이러는 거지. 야당이 지리멸렬하면 여당도 그냥 기고만장해서 약해지고 정부도 약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일단 바로 잘 서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인간 정두원은 어떤 사람인지 이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첫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누군지 한번 같이 보시죠. 저희 남편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렇게 돌려 말할 줄도 모르시고요. 거짓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거짓말하면 제가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다고나 할까? 집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뭐 다정다감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뭐 유쾌하고 잘 웃으시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정이 항상 느껴지는 그런 분이시고요. 남편이 너무 솔직한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조금 제가 조마조마할 때가 있고 저한테도 이제 조금 돌려 말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여보, 나밖에 없지? 사랑합니다. 파이팅! 부인이 조마조마하신가 봐요. 저도 인터뷰 처음 봤는데 좀 저도 귀담아 드려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부인이 뭐 남편에 대해서 꽤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스스로는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보세요? 아이고, 우리나라 남편들이 그렇게 썩 훌륭한 남편들이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집에 가서 좀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죠. 근데 집안 얘기 갑자기 꺼내니까 갑자기 어색해지네요. 점수는 안 매기시는데. 네. 최근에 부인과 함께 일식집을 차리셨다고 해서 네.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식업에 도전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도 이제 방송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 끝나면 그다음에 은퇴를 하고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고 네. 뭘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거 없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일식 자격증도 있고 좀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후 대책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나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뭐 정두원 전 의원이 뭐 스타 정치 패널이니까 예? 뭐 그렇겠죠. 화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요즘 뭐 자영업 어렵다 많이 하는데 네. 실제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어렵죠. 저는 사실 좀 다른 자영업자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예. 이제 인맥이 있고 또 무슨 빚내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주 빡빡해요. 근근 이제 뭐 한 2달 아직 안 됐지만은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이고 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예. 저도 정두원 전 의원 안 지가 꽤 됐는데 사실 예. 이거는 잘 몰랐습니다. 예. 흑수저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예. 어릴 때 집안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우리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들 어렸을 때 다 어렵게 살았죠. 근데 뭐 저만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기사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좀 건달처럼 사신 분인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모시니까 어렸을 때 국회의원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나오네. 근데 국회의원이 되게
어떤 어렸을 때부터 멋있어 보였는지 그게 잠재적으로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그 큰아버지 기사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큰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네. 정치인이 매력이 있는 직업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셨군요. 예. 예. 이 정두환 전 의원 하면 또 유명한 게 노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음반도 의원 시절에 4집이나 내셨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공무원하고 정치인 이력가지신 분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래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자는 예.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대학 때도 그룹 활동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음반을 4집이나 내고 또 열린마켓도 나가고 708도 나가고 그랬는데 히트를 못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노래는 이제 잘 못해서 물론 히트를 못 쳤겠지만 이제 방송에서 틀어주지를 않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그 노래가 성공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간 다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히트곡이 없죠. 예. 노래도 노래지만 예, 뭐 공무원 시절에 예. 뭐 사는 게 답답해서 TV 탤런트에 지원하셨다고요? 사는 게 답답해서는 아니었고요. 예. 그때 이제 5공화국 시절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예. 전두환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셈이죠. 예. 근데 이제 독재 정부, 군사 독재 정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이제 된다고 이제 믿고 이제 공무원 생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직선제를 안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면 나도 공무원 못 하겠다. 여기 밑에서 어떻게 공무원 하겠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할까 그러다가 평소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탤런트 시험을 본 적이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집에서 결사 반대해가지고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못 나갔는데 하여간 그게 또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떨어진 건 아니고요? 떨어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 시험이 있는데 예.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럼 발각이 최종 면접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면접을 못 가셨군요. 억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좀 아쉬워요. 연기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결국? 그때 이제 예. 그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예. 언젠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이게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예. 10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삼선 내리 하시다가 네, 20대 총선에서 낙선까지 하셨는데 네.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억울했죠. 그런데 누가 와서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위로한다고. 옛날에는 예.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너무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 그 얘기가 굉장히 위로도 되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살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앉아 있어 보면은 옛날 일이 생각나는데 주로 잘못된 일이 많이 생각나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혼나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좀 마음에 좀 평화가 온다 그럴까? 좀 안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김경수 지사도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한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정말 잘 살아왔나, 잘못된 부분이 없나 반성해 보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두환 전 의원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MB 정부 이 개국 공신임에도 이 권력에서 멀어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예. 근데 보수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 배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예. 제가 MB를 배신한 게 아니라 MB가 저를 배신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나라 만들자고 예. 같이 제가 뜻을 모아가지고 일을 이제 한 셈인데 정권을 잡자마자 이제 그렇게 안 갔거든요. 예. 그 형님이란 존재가 굉장히 문제가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출마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나도 출마 안 할 테니까 형님 출마시키지 말게 해달라라고 제가 간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걸 약속을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은 그대로 출마하면서 결국 형님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MB가 저를 배신한 거지 제가 MB 배신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이 전 대통령 지금 재판 중이신데 뭐 누구보다 아마 착잡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을 뭐 전국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석방이라는 게 결국 이제 특별 사면을 얘기하는 건데 예. 특별 사면은 이제 형이 확정돼야 되니까 예. 앞으로 당장 석방은 못할 거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정권 차원에서도 고민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석방이고 그런 거 사면이고 전에 본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MB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그렇거든요. 의외로 저는 MB께서 감옥 생활 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할 거라고 봤는데 그 반대더라고요. MB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감옥에 계속 있을 일이 아니다 상태가 그렇게 판단되면 보석으로 좀 풀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정부에서 뭐 정치적인 사면은 자제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가능할까요? 아니 정치적으로 그거는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선거에서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면이 될 수도 있겠죠. 정치 평론가로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고 계신데요. 앞으로 남은 꿈이 더 있으십니까? 뭘 해보겠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저는 이제 연기자가 되고 싶어서 탤런트 시험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 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요. 근데 저를 잘 안 써주네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근데 나이가 드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렇죠. 지금 예. 제가 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회를 가져보려고. 연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예. 하여튼 뭐 앞으로의 뭐 도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끊임없는 변신과 도전을 시도하고 계시는 정도원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